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단 하루만 지난 후 이스라엘은 전쟁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이 행동하면서 우리는 세계대전 3차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는 훨씬 큰 규모의 전쟁,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참여를 포함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직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의 경고와 약속을 담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혼돈을 초래한 하마스 그룹에 대한 강력한 응답을 다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는 600명을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대규모 음악 이벤트 중에 미사일 공격을 당한 경우 26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영화 장면일 뿐이라고 여기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전개 중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이언 월드라고 불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철의 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대표의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또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방위군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무장단체는 가자 지역에 대규모 항공작전을 펼쳐 약 800개의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하게 폭파했습니다. 이 목표물에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 지휘소, 하마스의 군집지역과 같은 전략적 중요시설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쟁 시설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의 반격 이후에 4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2,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하며 이스라엘의 가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직 그만두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 전사들을 대부분 소멸시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가자의 하마스 조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40년 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미국과 서양 국가들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지만 레바논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수십 년 동안 막아내어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헤즈볼라가 설립된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동맹하지 않는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존속하며 이란 또한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마스 그룹이 이스라엘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동안 헤즈볼라 그룹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연대 정신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말로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은 후 레바논 영토 내의 헤즈볼라에 대한 반격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실상 레바논과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상황은 이란과의 관련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할 무기를 제공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공급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조직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무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분명히 이란으로부터 장비와 무기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하마스 지도자 자신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여 이란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관계와 상호작용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상황이 너무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 이란도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을 언급할 때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역할과 영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원래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당한 경우 적어도 4명의 미국 시민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미국 외교부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미국 시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선포한 직후 미국과 서양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을 제한 없이 약속하며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즉시 이스라엘에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 대통령은 많은 지원이 현재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USS 제럴드 R. 포드와 약 5,000명의 선원, 전투기 및 태평양 함대와 구축함을 포함한 해군 함대를 이스라엘과 가자 해협에 가까운 지중해로 파견했습니다. 대규모 함선 및 전투기 포함한 배치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어떤 국가도 이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다수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F-35, F-15, F-16 및 A-10 비행대를 포함한 전투기의 증강된 상주군을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들 비행대의 몇 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이란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들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시리아 및 오만만을 포함한 지역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러시아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부 친러시아 해설가들은 러시아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 사건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크라이나는 함마스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으며 나토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중동으로 이 무기들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정보는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한 후 아랍연합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해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현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랍연합국가 리그의 대변인은 카이로에 본부가 있으며 그들은 가자 지구의 긴장 고조에 대해 러시아 외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랍연합국가 리그와 러시아 간의 회담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며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랍연합국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아랍연합국가들은 과거에도 1967년에 한 번 그렇게 행동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항할 능력을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그들이 그만큼 강인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적어도 가자 지구, 이스라엘 그리고 리반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연합국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중해로 항공모함을 이동하고 이전에 중동에 여러 비행기를 보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참전할 것인가요? 특히 이 전쟁에서 일부 미국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일부 미국인이 납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중동 내의 충돌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까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에만 제한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단 2일 만에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특히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내 가족을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은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를 위해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전쟁과 연기로 물든 것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키울 권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쟁이 더 이상 우선 선택 사항이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평화는 희망과 협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하며 전쟁은 항상 비용이 높고 무엇보다도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족을 생각해보면 하나는 교육을 받은 가문이며 다른 하나는 무법자 가문입니다. 교육을 받은 가문은 항상 자제력과 인내를 강조하며 차분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법자 가문은 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믿으며 남에게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희생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과 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쟁은 끝없는 고통을 초래하고 가족과 미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